충남 방문의 해 추진 사항과 관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기자회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홍수입니다. 네, 오늘은 예고드린 바와 같이 2025-2026 신남 방문회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충남 방문회 홍보와 관련해서 안 들려요. 네, 그동안 충남 방문회 홍보와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충남 방문회 운영 첫 해로 아시는 것 같이 제가 연초에 좀 미리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그랬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또 특히 폭설이나 한파 등 날씨적인 예황도 있어서 제가 이제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 3월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게 됐다는 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5-2026 저희가 충남 방문회 해를 운영을 하는데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췄다기보다는 방문회를 통해서 방문회 운영을 통해서 수용태세를 좀 확립을 하고 충남의 관광 자원들을 좀 더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반을 좀 마련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가 올해 4천만 명 그리고 내년에 5천만 명 관광객을 목표로 해서 충남 방문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뭐 추진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행정주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중점 추진 과제 112개 과제를 배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제 방문회 선포식도 했고요. 12월에는 보험도 및 또 자진 대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군별 주요 관광 명소라든가 콘텐츠 2073개소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맞춤형 관광 코스 한 200개 코스도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모서더 위촉이라든가 BI, 관광 캐릭터인 놀이가제 개발 등 이제 홍보 마케팅 준비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초에 또 관광 소식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천안 K컬처 박람회가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5억 원에 또 복귀도 하고 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K-팝 페스티벌인 모룡이 또 한국관광공사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2억 원에 예산을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는 K-뮤직밴드 조성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한식진흥원에서 공모 사업을 했던 사항인데요. 금산이 선정이 돼서 1억 5천만 원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난해 준비를 많이 해서 올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충남 방문회 해를 운영하게 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월별로 올해는 좀 특히 월별로 계절별로 국내 축제나 행사 등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마케팅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월간 충남이라든가 이달의 충남을 선정을 통해서 집중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3월은 저희가 공급 명소로 해서 어른들께서 홍보를 많이 해주신 바가 있고요. 또 시군으로는 논산시에 대한 관광 자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홍보를 해주시는 어른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 10월에 했던 선포식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충남 방문회를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알리는 행사인 리마인드 페스티벌 노래를 수상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머드 축제라든가 펜션 박람회 등과 연계해서 많은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시군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엠버서더를 활용을 해서 좀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워디가드 활용한 이모티콘
상품권 제작이라든가 수도권 포스터 운영, 그리고 모바일 스탬프 투어 등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또 불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이런 또 순례길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순례길 걷기, 또 촌캉스라든가 해양치유, 내려관광과 연계한 상품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자원을 연계한 이사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거는 관광 트렌드가 요즘 이제 경유형에서 좀 치료형으로 이렇게 관광 방향을 바꿔보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충남 퍼패스 가맹점을 좀 확대하고요. 또 로케이션도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8개 시군이었는데 올해는 12개 시군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이제 베이비랜드 투어패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충남 북부권하고 이제 경기 남부권을 묶어서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충남 맛집 복선 투어라든가 또 요즘은 또 야간 관광이 하나의 또 관광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야간 관광 활성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또 반려동물 인구가 한 1,000만 명 시대라고 하니까 저희들 또 반려동물 출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수요자 맞춤형 관광 코스를 저희들이 14개 테마로 해서 104개 관광 코스를 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트로 낭만열차, 광역 투어버스, 템플스테이 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이제 제가 충남 방문을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 5일에도 이제 제가 직접 저희 한국문화원장이라는 그런 홍보관을 대상으로 해서 충남 방문을 홍보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계속 수용세대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야간 관광을 위한 특화 사업이라든가 특화 수의 사업이라든가 간판 개선, 공공 디자인 사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관 장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 그리고 관광 종사자에 대한 연중 친절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또 충남 대표 맛집도 저희가 100개 이상을 추가로 발굴해서 한 200개소 정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광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방문의 해를 저희 행정에서만 또 이끌어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전히 중요한 것은 어쨌든 홍보와 마케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핵심에는 또 여러분들께서 계시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민주도 확산을 위해서 어디가지와 함께하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방송의 힘을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원숙을 같이 삽시다라든가 이런 어떤 공중파 TV를 통해서도 충남 관광의 매력을 좀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군에서의 또 협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시군 방문의 해를 연계해서 운영을 좀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현재 고령동 5개 시군이 방문회를 선포했고 4월까지 천안 논산 등 4개 시군도 축하 예정인데요. 나머지 시군들도 저희가 이제 축제와 연계해서 방문의 해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문의 해를 선포한 시군이 보면 마산 같은 경우도 추진단을 구성해서 이제 잘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고요. 태안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한 달을 사번맞이 대청소 기간을 운영하는 등 아무래도 좀 방문의 해를 선포한 시군들이 좀 더 적극적인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또 언론에도 났었습니다만 15개 전담 여행사를 지정 운영하는 등 국내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든가 또 디지털 주민증을 연계한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든가 해서 올해도 홍보와 마케팅을 하는 노력을 기울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언론인들이 저는 지역에 계신 언론인들의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어쨌든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광 시설 하나가 또 상당히 또 관광객의 모집이나 집객에 영향을 또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상선시장 상황에도
주말에 뭐 몇십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듯이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내년까지 또 관광시설 확충에도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총 41개 사업들이 있는데요. 총 사업비로는 4,488억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내년까지 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주에 있는 백제 문화 전당 같은 경우는 상설 공연장과 체험 전시설 등을 설치해서 백제와 관련된 상설 공연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예당호 착한 농촌 체험 세상은 이제 그 핵심이었던 전망대를 설치하는 건데요. 한 70m 높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보면은 예당호 전체가 이렇게 조망할 수 있어서 많은 또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관광도로 주변에도 전당대라든가 리크 등을 많이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내년에도 천안, 보령, 논산, 이거 등에서 요즘은 또 약간 추세가 전망대, 전망타워, 전망 데크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데크라든가 이런 설치, 그리고 특히 부여 소동의 역사문화 관광지 활성화 사업에는 한옥 호텔도 들어있어서 그렇지않아도 공주와 부여 쪽에 한옥 많이 2,600대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이런 호텔 등을 통해서 한옥 확산하는 그런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내년까지 계획되는 사업들이 마무리가 돼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충남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충남 방문회를 가져서 신용보증재단과 충남 신용보증재단과 협업을 해서 국가보증 금융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지원 규모는 한 800억 정도 되고요. 대출 금리는 약 3%, 보증료율은 0.9%입니다. 기업부담 최대 한도가 최대 8억인데요. 8억이고 또 지원 대상이 다양합니다. 예너, 관광, 숙박업, 음식업 시작해서 전세버스 운영업까지 지원 대상이 선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증 내용은 인건비나 인차에서 영업비용. 저희 특징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일반 보증 상품에 비해서는 대출 금리로 따지면 한 2.8%가 좀 낮게 책정돼 있고 보증료율도 0.3% 정도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은 문체부 특별보증 영세 관광 사업자 특별금융 지원 협약 보증하고 제가 비교를 좀 해놨는데요. 어떤 거는 저희가 여기서 한 부분도 있고 또 문체부 이게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어떤 보증 기간을 또 문체부는 3년에서 3년 상황이라 그러면 저희는 그냥 7년 보증 기간을 좀 늘려서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광 사업자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더 넓은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상품을 마련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일찍 충남 방문에 홍보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1월 1일자 문화체 관광국장을 와서 보니까 문화체 관광국의 업무 범위가 엄청 넓더라고요. 제가 관할하는 그 소관 범위를 보니까 바로 따지면 미술관, 배관, 주비단까지 5개과 여기에는 도서관 있고요. 그리고 성 비엔날레라는 이런 주제 그리고 충남 체육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공기관이 상당히 있어서 한 13개 부서와 공공기관이 제 업무 관할이어서 사실은 제가 업무 파악하는 또 시간도 있었고 의원님도 그렇게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몇몇 의원님들 볼 때마다 충남 방문에 올해 내년 선포해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잔치 분위기인데 이렇게 좀 잔치집이면 잔치집답게 잔치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만족하지 못했다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하고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도 상의를 드려서 아무래도 우리 어른분들이 항상 방문해서 하시는데 조금이나
설명을 좀 이대로 마치고요. 그리고 지상 있으시면 오늘 보니까 뭐 반에도 있고 11시에도 있고 계속 저기 기다리겠는데 그러시던데 지상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주실 때에는 그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ATN 뉴스의 박성민 기자라고 합니다. 충남 관광지 상인들, 소상공인들, 지역 단체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충남 방문회가 제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민간 쪽에 참여를 이끌 방안이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충남 방문회가 발맞춰서 이제 시군에서도 이제 방문회를 선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포한 시군을 보니까 9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령, 아산, 청양, 홍성, 해안 참여를 하고 있고 이제 천안, 논산, 당진, 금산은 예정이고 부여계룡, 서산, 운주, 서천, 예산 이런 데는 이제 부참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불참은 아니고요. 4월까지 그동안 5개 시군이었고 4월까지가 이제 4개 시군이고 5월에 어떤 그 지역에 축제가 있으면 그걸 연계해서 이렇게 방문해도 선포하고 그 축제도 개막하고 그 대표적인 게 홍성 같은 경우도 그 수산물 축제와 이제 연계해서 홍성 방문회를 충남 홍성군 방문회를 선포하고 또 이렇게 행사를 축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작년부터 방문회를 선포하겠다고 이렇게 계획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하는 게 시간을 해오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하다 보니 시군에서 괜찮겠다 해서 지금 계속 하는 거거나 5월, 6월 이렇게 행사가 있는 시군이 다 선포를 할 거로 저희가 협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민간이 움직이려면 결국은 시군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이렇게 시군 방문회를 선포하면 이제 그때 그러니까 민간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같이 와서 선포를 하고 이렇게 그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결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더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려고 시군 방문회를 선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구체적으로 시군 그 단체별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하기가 좀 어려워서 시군 방문회를 통해서 시군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 예. 로컬투데이 유재민 기자입니다. 사업 그 주요 사업 계획이라든가 올해 내년도 운영 방안을 보니까 잔치 준비를 되게 열심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준비한 대로만 시행이 된다면 성공적인 행사를 치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명소라는 게 올해 내년 2년 동안 해서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뭐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대폭 추진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상인들의 그런 동참이 뒤따라야지 뒷받침 해줘야지 이제 관광객들 꾸준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잔치가 끝난 다음에 우리 보면은 뭐 엑스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다 흉물을 전락하는 그런 지역 대상지들이나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행사 이후에라도 지속적으로 좀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 좀 어떠시겠죠? 네, 국장님 말씀이 적극 동참을 찬성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던 2028년도부터 이제 그 국제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4년마다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떤 행사를 하면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다 가건물로 뭐 이렇게 건축했다가 행사가 끝나면 언제 있었냐는 걸 다 철거해버리는 그런 좀 선례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대형 이벤트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 준비할 때부터 이건 좀 연구 건축물로 갈 부분 연구 건축물로 가고 가건축물로 갈 부분은 가건축물로 갈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한데 그동안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 좀 그랬던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4대 축제를 중심으로 하지만 예를 들면 태안의 원해추 박람회가 올해 된다 그러면 저희도
그런 부분도 뭐 4년 주기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행사를 이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이미 준비할 때부터 연구 원칙으로 가고 오늘 연구 원칙으로 가고 또 이렇게 가설로 갈 거고 가설로 가고 이런 준비가 가능할 거로 저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축제들도 저희도 가능한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걸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시아타임즈의 손모원입니다. 네. 저기 콘텐츠 분야 쪽에서 지금 한 개 지자체 프로그램보다 예를 들어서 홍성, 서산, 태안, 당진 쪽으로 해서 지자체 장님들이 모여서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충남도에서 좀 이렇게 좀 한 방향으로 여기서 중심을 잡아가지고서 회의 좀 개최하고 그런 식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 산계 시군만 가지고 뭐 관광 투어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볼 때는 열악한 시군 여기 가까운 인근 지자체 장들끼리 좀 모여서 그런 연계 투어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좀 아까 말씀대로 관광 버스나 아니면 기차 여행 할 때 좀 같이 활용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저는 의견 받아들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 아산, 뭐 공주부여 이렇게 번역으로 가능한 데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더 그런 사항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의견 주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파이낸스에서 돈 들어가는 뭐 사업도 많이 있고 의견도 뭐 많은 것 같은데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충남도에 이제 먹거리 축제가 있을 텐데 그동안에 그 먹거리 축제와 관련한 외국 관광객들이 그 축제 기간에 음식값과 시내 음식값의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전남 같은 경우에 그 관광에 맞았을 때 관내 사찰이라든가 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요금을 안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관광 계획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협조관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수용태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또 점검도 하고 많이 해서 올해는 아마 이제 좀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런 어떤 주차장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충남 투어패스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흡수해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뭐 15,000원짜리 만약에 충남 투어패스를 구매를 하면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어떤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제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외적인 부분도 어쨌든 특히 뭐 주차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더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가족 단위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개별적인 관광을 왔을 경우, 만약 이제 사찰에 들어갈 때 뭐 문화재 관람료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요금을 징수하는 게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일체 관과 협조를 해서 안 받는 사례가 있어요. 지금까지 안 받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말씀 저희 이제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100%할 건지 아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이제 가능한 또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민씨 이런 입장인데요. 그 충남 인문의 선포가 그 목적이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나 그다음에 그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러니까 지난해 운영 충남 방문을 해서 그 운영 목적에 얼마나 접근을 했는지 또는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실현이 됐는지 데이터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하면 그 투입된 예산으로 인해서 어떤 예산의 대응 전략의 효율성은 있지만 그 방문객들이 일단 한번 가본 곳은 안 간다던가 그리고 일단 이렇게 그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의 층은 정해져 있거든요. 예. 누구나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전략은 있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올해 이제 첫 방문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성과는 좀 일단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과 분석적인 측면을 저희가 이제 AI 데이터 정책관실이라고 있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올해는 같이 저희가 협업을 해서 그런 관광지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카드 분석이라든가 그런 말씀하신 어떤 연령층이 어떻게 다녀가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올해 협업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협업을 하면서 또 필요하면 언론인들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청 연료스의 정병수라고 합니다. 그 수도권 쪽은 가족 단위 내지는 개별 관광이 좀 많거든요. 근데 전라도 암도나 경상도 쪽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버스 투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단체들이.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은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다른 대안이 있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에 저희들 지정 여행사 제도도 이제 좀 확대를 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부분은 전남이나 이런 데보다 유리한 부분은 수도권에서 이제 많이 인접했다는 부분하고 최근에 이제 좀 교통 인프라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국가에서 단체 관광객이 저희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는 또 개별 관광객도 수도권과의 근접한 그런 있기 때문에 전남 이런 데보다는 좀 여건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 관광객을 위한 이런 부분도 더 성과 분석을 해서 더 질문이 없으? 네. 그 여행사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제로 가는 건지 네, 맞습니다. 네, 아니면 관광객 그 관광객 한 명당 10,000원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는 건지 저는 좀 계획을 그 부분은 우리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버스가 오면 버스 2차로 부분에서 이렇게 얼마를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좀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제가 당부에서 사실은 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지난번 제가 15년 회의 때 수사님 방문회를 보고 드리니까 수사님 말씀에 이것 좀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좀 특색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도 주셔서 사실은 저도 이제 그게 가장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론분들께서 좀 이건 기막힌 홍보 전략이다 아니면 이건 마케팅 전략이다 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반대로 좀 저희 방을 좀 방문해 주셔서 그런 정책을 좀 제안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예산 여건상 만약에 올해 그런 사업을 못하게 되면 내년이라도 저는 기꺼이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이거는 이렇게 좀 걷질만한
홍보 전략이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저희한테 좀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경상도하고 전라도 쪽에서는 여행을 가면 대부분 이쪽으로 와요. 버스들이 단체 관광이. 근데 문제는 그 버스들이 묵을 만한 숙박시설이 시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별이 굉장히 많아요. 차별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달라요. 도령 쪽이나 뭐 공주 쪽 같은 경우는 관광버스가 들어가서 숙박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청양, 예산, 홍성 여기는 없습니다. 거의 한 군데. 예산 같은 경우는 리솜은 너무 좀 비싸죠. 그리고 뭐 세심천 이런 정도. 홍성은 아예 없고요. 청양도 없고요. 그래서 좀 그 돈 차원에서 좀 으쌰으쌰해서 시군들하고 좀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길 원해서 오는 거거든요. 버스를 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숙박시설도 좀 많이 좀 독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지금 여기서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 덕산온천에 그 원탕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시 짓고 공무원 연수원으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은 좀 숙박시설이 부족한데 좀 그런 관광버스를 유치할 수 있는 좀 숙박시설로 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숙박시설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좀 힐캣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또 하루아침에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 위원회나 이런 공주에 저희가 한옥을 많이 주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당연히 챙겨 나가야 되고 국산 부분은 사실 역시 소관이 안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더 마무리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저는 뭐 매일 다니면서 절을 드려야 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또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좀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고